안녕하세요. 보만세를 읽어드립니다. 프로엔잡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자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녹음하고 있는 날짜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첫 번째 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은 가입 인사였네요. 째째마미님께서 가입해주시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소속 보험회사는 없으시고요. 보험 경력 없이 취업을 위해 보험 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가입하셨어요. 보험에 무지하지만 육아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관심 갖고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여기 오시면 안 좋은 얘기들도 좀 많아서 좀 걸러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시고요. 보험전도사님, 보험여신님, 일반 아이스타인스,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보험설계사 임성화님, 비글비글님, 파이팅님, 하루 1216님, 다동남 조상현님, 나라라님, 자판기 커피님께서 함께 가입을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유 게시판 글이 다음 순서네요. 해촉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세준 나이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해촉이 늦게 될 수도 있어서 다니고 있는 GA에 내용 증명 보내고 보낸 날 해촉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GA 해촉과 내용 증명 둘 중에 빨리 되는 방법으로 둘 다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혹시 내용 증명 보내면 바로 해촉해주고 싶어도 10일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어요. 보험 전도사님께서 네, 보내고 빨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해촉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시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해결을 잘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가입 인사네요. 메리님께서 가입해주시고 닉네임은 메리, 소속보험회사 메리츠, 보험 경력 18년. 오, 오래되셨네요. 보만세에서 얻고 싶은 것 정보 공유.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또로롱님, 보험전도사님, 보험여신님, 일반 아이스타인스님, 맛살구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파이팅님, 나라라님, 자판기 커피님, 부끄럼쟁이님께서 가입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다음 글 한번 볼게요. 역시 가입 인사입니다. 또로롱님께서 소속 보험회사는 농협으로 보험 경력이 없으신데 가입을 해주셨네요. 보만세를 통해서 보험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싶어 하시고 경력이 전무합니다. 좋은 설계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반갑습니다. 여기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님, 보험 전도사님, 보험 여신님, 일반 아이스타인스님, 맛살구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보험설계사 임성환님, 비글비글님, 파이팅님, 다동남 조상현님, 나라라님, 자판기 커피님 모두 환영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또 가입 인사는 12월 31일에 엄청 가입을 많이 해주셨네요. 비글남매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소속 보험회사 보험 경력 아무것도 없으세요. 현재는 보만세를 통해서 보험 정보를 얻고 싶은 신입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같이 환영해 주셨을까요? 메리님, 내가미님, 보험전도사님, 보험여신님, 일반 아이스타인스님, 맛살구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보험설명서 임성환님, 다동남 조상현님, 나라라님, 자판기 커피님께서 반갑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구인 구직 광고 하나 올라왔네요. 2024년 메리츠 BSM 채용 공고 인천 부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리츠님께서 남겨주셨고요. 2024년 메리츠화재 매니저 채용 공고입니다. 요거는 관심 있으신 분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순위가 인천 부천 지역이고요. 2순위가 서울 경기권입니다. 주 5일 근무고요. 9시
4시에서 6시까지. 지금 살펴보니까요. 지금 법인 대리점 설계사 지원을 해주시는 내근직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글을 읽어보시고 지원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 전도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운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운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간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기다린다. 라는 뜻인데요. 그럼 모두 견뎌내서 보험 영업으로 성공해 봅시다 하셨습니다. 좋아요 3개 받으셨고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24년도 새해 대박납니다.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세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새벽에 또 누군가가 가입을 해주셨어요. 보험 여신님께서 반갑습니다 하고 가입을 해주셨어요. 소속 보험회사는 신한라이프고요. 신입이시고 보험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얻고 싶어서 가입하셨습니다. 1월 이익 위촉 예정 신입입니다. 지인 영업 및 소개 영업 예정입니다. 평상시 온라인 영업에 관심 많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발음이 꼬이네요.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보험전도사님, 건이마미님, 일반 아이스타인스님, 맛살구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보험설계사 임성환님, 비글비글님, 하루 1216님, 자판기 커피님, 부끄럼쟁이님께서 환영 인사 남겨주셨어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천시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1월 무료 교육 및 상담 일정 안내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1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현재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프로그램은 법률 상담과 손해사정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32-325-7910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링크 주셨는데요.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일에 가입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맛살구님의 가입 인사입니다. 경기 프라임에셋 보험설계사 맛살구 가입 인사 드립니다 하셨어요. 보험 경력 1년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맛살구님 여기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보험 전도사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보험설계사 임성환님, 비글비글님, 파이팅님, 다동남 조상현님, 나라라님, 부끄럼쟁이님께서 환영 인사 같이 남겨주셨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별사랑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사진 이미지가 너무 예뻐요. 보험 전도사님, 보험 설계사 조이파파원님, 감탄본부 황영호님께서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가입 인사가 또 있네요. IoT 설계사님, 스텝님의 안내로 다시 소개글 올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부산 GAFP 무적방패 IoT FP 라고 제목 적어주셨어요. 미국계 보험회사의 GA로 1년 전 이직하셨다고 합니다. 보험을 2010년 시작했으나 보험사에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영업을 가르쳐주는 영업 지도 교수를 못 만나 봉사활동과 장롱 면허 기간이 길다고 하셨어요. 2010년부터 하셨으면 꽤 오래 하셨는데 연봉 상승을 이용한 자아성취를 위해서 보만세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FP가 아닌 여자이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시작하고 보험이라는 이유로 타분야 강퇴, 연락 차단, 타분야 영업성 탈퇴 등으로 평탄하지 않은 인생 굴곡을 경험하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보험 하나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게 된 이제는 진짜로 보험밖에 할 게 없는 FP입니다. FP의 힘든 삶을 도망가고자 많은 시도를 했으나 전공 분야에서도 모교에서도 진학으로도 취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아 매번 실패에 돌아가서 노예마냥 다시 돌아오네요. 2010년 보험의 보자도 모르고 인크루티의 연봉 5천이라는 광고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3전 초봉이 3천 정도였습니다. 12년도 즈음에 연말 성과도 2천만 원씩도 나오는 사업부도 있다고 했으나 내가 받지 않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인생 막장에 시작하는 게 보험이라는 2010년도에 2살 많은 신입 관리자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방해와 시니어들의 무너뜨리기 등 갖은 방해에도 다른 보직을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헤매고 돌고 돌다 다른 주부님들, 주부님의 자녀 학생들, 퇴직자들, 돈 없고 인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고객들과 소통하며 서명운동을 하는 FP입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면 보험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조금 시선을 다르게 두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감탄본부 황영호님, 바이팅님, 나라나님 환영 인사 같이 해주셨어요. 같이 힘내고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일기 한번 볼게요. 보험설명서 임성환님께서 2023년을 정리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보험을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 보험설명서 임성환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하는데요. 2023년을 정리하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다 보니 사무실에 나와서 2024년 교육 일정표와 개인적인 일들을 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중요했던 일 첫 번째, 16년 4개월 다닌 정들었던 회사와 이별. 사실 회사를 들어갈 때 평균 근속 기간을 보며 골라 들어간 회사였기에 대기업 정규직 공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입사하여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꿈꿔본 적도 없이 그냥 여기가 최고인 곳이다 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이라는 만족보다는 이 사람들과 함께라는 것에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아픔들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제 발목을 잡더군요.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해관계 집단인 회사에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할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미 한번 깨진 믿음과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퇴사를 결심하고 처음으로 상위 관리자에게 퇴사 관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점장이라서 조직 데리고 나갈까봐 분기별 상시 퇴직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 지나갔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깨달음. 처음에는 사실 GA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다른 일 하면서 그동안 배운 게 아까우니 어디서 코드나 살려놓고 있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FC부터 관리자까지 많은 비전을 제시해주는 곳들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보험회사가 다 본인이 최고이고 최고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뻔히 다 아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감추는 게 많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력보다 허위, 과장이 가득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계사 수당을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 시책 가리고 눈 가리는 회사, 노예계약으로 묶어놓고 수당 후려치는 관리자, 허세가 가득 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관리자, 천태만상이라는 말이 와닿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김성욱 본부장님과의 만남.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한금융플러스 감탄지사의 김성욱 본부장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사실 더 알아보려 했지만 이분 만나고는 그냥 앞으로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네요. 처음 만날 때는 어쩌면 둘 다 서로 의구심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굳이 왜 그러려고 하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고, 저는 이분이 그래서 본 것과 같은 사람일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처음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개별적으로 지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지점장님에게 유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실 텐데요. 저의 답은 만약에 그럴 것이었으면 제가 신한금융플러스라는 회사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사람을 다시금 믿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탄탄지점의 탄생. 감탄지사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시스템이나 제반 환경이 제가 알고 있는 GA와 사뭇 다른, 오히려 원수사 기획 점포들보다도 우수한 제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세팅하면서 어쩌면 놀랍다는 인테리어의 대부분의 영감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냥 지점장님만 믿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신 세 분의 팀장님과 탄탄지점의 기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계속 입사 문의가 들어오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만세 카페 활동. 처음에는 GA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검색하여 가입하였고,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은 만큼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이파파님께서 칼럼 말머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주제 정하기이긴 한데, 글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어떻게든 일주일에 하나씩은 설명서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제 정하기가 가장 어렵긴 합니다. 연탄 봉사도 하고 많은 상담들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저도 더 이 소중한 공간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3년을 마무리하며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한 해였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 중에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한 해였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평생 알지 못했을 좋은 분들을 알게 된 것도 행운인 것 같고, 계속 회사원이면 몰랐을 소중함들을 깨닫게 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은 받았던 사랑과 관심, 그리고 깨달음들을 다시금 우리 지점 팀장님들께 돌려드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감사함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만세 회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 많이 배우고 얻었습니다. 2024년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글이 진심이 와닿아서 저도 글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보험전도사님, 올바른 시장님께서 스티커 댓글 남겨주셨고요. 다오라님께서 짧지만 짧지 않은 고민의 시간들이 녹아있는 글이네요. 이런 글마저도 감사한 건 아마도 믿고 따라가고자 했던 팀장님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탄해서 수시로 뵐 수 있고 기회가 되면 놀러 갈 수 있는 옆집이 있다는 생각에 괜히 든든해집니다. 2024년에는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항상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웃기님
님께서 멋지다라고 스티커 남겨주셨고, 큰 기쁨 님께서 두의구심이라고 하셨는데, 저 글 읽으면서 캐치 못한 걸 캐치해 주셨네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다해서 회사를 사랑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 시작이 이제 보험 설계사가 이제 정식으로 사회를 시작했던 거라서 그 전에는 그냥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애정을 가졌던 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2024년에는 더욱 멋진 임성환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글 만나볼게요. 이벤트 당첨 게시판에 당첨 후기 올려주셨는데요. 바다아이님, 조이파파님 오행시 이벤트 감사합니다. 다오라님, 김민희 이엠님 일하는 책상 사진 이벤트 당첨이라고 후기 남겨주셨어요. 자유 게시판에 학부모님들과 상담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해서 IoT 설계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인생에서 어느 부분의 중요도가 다를 텐데요. 가장 대중적이면서 가정경제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할당량을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일 텐데요. 역으로 부실학교 순위입니다. 학부모님과 관심 갖는 자녀교육 수다거리에 동참해 화기애애한 대화의 꽃을 피워보세요. 유튜브의 발달이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네요. 유튜브에도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학부모 상담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프로 엔잡러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제는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과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학생의 인구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학들도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과대 위주가 통합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댓글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험 뉴스 올라왔네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재혼 20일 만에 죽은 아내 남편이 든 보험 17억 원. 이데일리 홍수연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어왔다. 차가 가라앉는다. 문도 안 열린다. 목까지 차올랐다. 저 잠긴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4분 만에 끊겼다. 이 여성은 결국 금오도 선착장 앞 바다에서 침수된 차량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여성의 신원은 47세 A씨. 그는 선착장에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불과 20일 전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 B씨와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B씨는 당초 방파제 끝부분의 경사로 부근에 주차했다. 그러나 B씨가 후진하다 뒷범퍼 부분을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혔고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내렸는데 차량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둔 채로 내리면서 경사로에 있던 차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해경구조대가 조사한 결과 차량 주차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고 기어는 중립 상태로 돼 있었다. 또 차량 뒷좌석 창문은 7cm가량 열려 있었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내는 나체 상태였다. 사고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 영상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B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기사들 보면 대부분 이제 보험을 먼저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경찰관님들께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전도사님, 감탄본부 황경호님, 큰기쁨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큰기쁨님께서 남편이 설계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험 뉴스입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8,700만원 내고 100세까지 월 240만원 단다. 국민연금 불린 60대 비결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성공 사례로 꼽히는 A씨의 경우 살펴보면 그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연금에 가입해 2016년 초까지 28년 3개월간 총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물가 인상분이 반영돼 현재 달이 24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연금 수령액을 불리기 위해 추가 납입과 연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남성 기대 수명인 82.7세까지 18년간 연금 수령 시 총 수급액은 4억 원 이상이 돼 A씨가 낸 보험료보다 5배가량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향후 물가 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더 오르는 것은 물론 A씨가 장수해 100세를 넘게 살면 연금액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제9차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월 177만원이고 최소 생활비는 부부 월 198만원, 개인 월 124만원이었습니다. 부부 월 200만원 이상 수령 시 국립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먼저 소개할 팁은 추납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수납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천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 수령액이 2배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 18세 때 이미 가입해 첫 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 납부를 통해 10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 말미에 국민연금 2배로 활용하기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전도사님과 아이오트 설계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오트 설계사님께서 반이 회사 부담이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제 직장인들께서는 절반을 이제 납부를 해주죠.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오롯이 100% 납부를 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 볼게요.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장인 최성천님께서 2024년 새해 인사말 이미지 16장 공유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미지 제가 봤었거든요. 너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저도 스리슬쩍 3장을 다운받아서 고객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미지가 이게 올해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장해 두셨다가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전도사님, 개척여신 조윤아님, 보험왕이 되고 싶다 앙님, 보험왕 되고 싶다 보험왕 되고 싶다 앙님께서는 다른 이미지 2개를 또 첨부해 주셨어요.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댓글 남겨주셨고 다들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보험장인 최성천님, 최성천 칼럼 2023년 마지막 3일을 저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스스로 한 해 고생하셨다면 박수 3번 치고 입장! 광주보험대리점 이야기 하셨어요. 박수 3번 쳐드려야 되는데 제가 녹음 중이니까 짝짝짝!
안녕하세요. 보만세 가족 여러분.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하는 보만세 가족들과 성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보험장인 최성천입니다. 29일 금요일에는 2023년 마지막 정례조회를 하였고 함께 일하는 동료분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30일 토요일 어제는 사무실을 나가서 이것저것 바빠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였는데 진짜 혼자서 음악 크게 틀고 노래하면서 이것저것 정리하였고 진짜 바빠서 정리하지 못했던 서류들을 정리하고 나니 나름 뿌듯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하루였습니다. 31일 오늘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못했던 집 정리를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뉴키즈 온 더 블럭 LP를 턴테이블에 틀고 말이죠. 스텝 바이 스텝. 2023년 보만세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올 한 해 스스로 조금이라도 고생하셨다며 박수 3번 해주세요. 셀프 토닥토닥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모두 2024년 새해 다시 만나요 하셨는데 저 스스로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웃기님 박수 3번 시작 짝짝짝 셀프 토닥토닥 하셨어요. 보험전도사님 2023년 고생하셨습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 지점장님 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정말 23년도에 다사다난해서 저 역시도 잘 헤쳐나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024년을 맞이했었어요. 보험 영업 꿀팁이라고 해서 종신보험 안보험 니즈에 대한 다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2007년에 방영한 MBC 휴먼 다큐 사랑 안녕 아빠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가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수년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들, 와이프, 한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안 와닿는 분들은 계속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보험전도사님과 새우와 거북이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집안 내력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처음 가입했던 게 만으로 19세였어요. 제가 스스로 계약자 피보험자로. 지금의 가장 큰 회사죠.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특약이 70세 만기였고 종신보험의 주계약이 5천만 원을 가입했었는데 아픈 분들을 집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은 보험 니즈가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본인이 아프셨었더라도 내가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서 보험을 해지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좀 안타깝죠. 자유 게시판 IoT 설계사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어요. 국민연금이요. 특수직들도 해당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문득 지역 뉴스를 보니 외국인 보험이 궁금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또는 계약 교수들도 국민연금 내나요? 외국인 신분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보험은 주로 어떤 상품을 추천하나요? 실비도 가능한지요? 불체자는 사적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외국인 계약직들 한국 국적이 없으신 분들을 상대로 사적연금이나 새만기 보험 가입시켜 보신 분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다동남 조상현님께서 거주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고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불가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신분증과 같은 게 이제 여기 어떤 사유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외국인 등록증을 필수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직업 직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해당 분류군에 따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센터 외노자의 벗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경남 양산이거든요. 여기 이 지역에 웅상에도 외노자 센터가 있는데요. 점점 이런 시설들이 지원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분들 계약직이신 분들은 실손보험 가입시켜 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상해보험을 주로 좀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 설계사님께서 영업 꿀팁으로 초보 설계사 게시판에 보험 전도사님께서 새해 인사 문자 보내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고객님들께 새해 인사를 보낸 분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아직 안 보내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보내신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는 위 사진과 내용으로 계약 고객님들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보냈는데 고객님들이 벌써 답장을 보내시네요. 아무튼 참고하셔서 꼭 보내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께서 엄지척 올바른 시장님 혹시 크리스마스 때 보냈는데 또 새해 인사 보내는 거 부담스러워하진 않으실까요? 대기 중이긴 했습니다만 보험전도사님께서 대댓글로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품 문자 보내는 건 싫어하지만 안부 인사는 매주 보내도 좋아합니다.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따봉 다동남 조상현님께서 역시 보내셨군요. 나라라님이 이거는 어떤 걸로 화이팅인가요? 우시면서 화이팅이시네요. 새우와 거북이님 최고야 하셨고요. 단소리님 내년에 원수사에서 지회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고 문자 겸 안부 인사 겸 새해 인사 겸 겸사겸사 보냈네요. 다행히 제가 이직하는 거에 고객님들께서는 크게 동요치 않으시고 일부 고객님들은 응원도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4년밖에 안 했지만 응원까지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결정하기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새해 문자 추석 인사 크리스마스 인사 안 보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 항상 통신사에서 이 광고로 돼가지고 안 보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용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업일기 올라왔습니다. 보험전도사님의 오늘도 입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만세 보험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약속 잡아놓았던 일정이 있어서 오전부터 활동을 하고 교회를 갔다가 이제서야 집에 복귀를 하였네요. 그럼 오늘도 영업일기 작성하고 하루를 마감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평소와 똑같이 출근을 하여 독서를 하고 활동을 나갔습니다. 어머, 저랑 같은 책 읽고 계시네요. 윌슨킹. 오늘 제 일정은 오전 10시 남양주, 오전 11시 구리 일정이었습니다. 모두 이번 달 가입한 보험증권 전달 때문에 방문했던 것인데 제가 퍼미션 DB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고령의 고객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가입한 내용을 설명해줘야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다 설명드린 것인데 갈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왜 이러시나 생각했는데 그냥 물어볼 때마다 계속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결론 냈습니다. 오전 일정 마친 뒤 교회로 이동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정말 많았네요. 그리고 오늘 설교 중에 기억 남는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좋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을까 합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도 꼭 교만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로써 2023년 마지막 날정을 모두 소화하고 방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쉬움이 많았던 2023년을 뒤로 하고 2024년 더 큰 성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만세어님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청약 많이 하세요. 보험지킴이님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나나미님 새해에는 청약 많이 하세요란 말 새기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수고하셨네요. 2024년 청약 대박나는 한 해 되세요.
감탄본부 황경호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동남 조상현님 고생하셨습니다. 23년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 대단한 것 같아요. 재우 아빠님 대단하네요. 12월 31일 일요일에도 활동하시다니. 저는 청약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는 봄 전도사님 통해서 배웠고요. 저는 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청약이란 단어도 괜찮네요. 봄 전도사님 2024년 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초보 질문방에 올라온 체리사랑님의 고지사항이라는 글입니다. 선배님,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헷갈린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간편보험 355 가입 시 3개월 안에 변비약 처방받고 아무런 검사 없이 1년 이후 대장 내시경 검사 받자 라고 들으면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하나요? 두 번째, 3개월 안에 초진으로 탈모 진단 받고 약 처방 포함하여 6개월 후 다시 오세요 라고 하면 이런 경우도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하나요? 세 번째, 3개월 안에 검사 결과 좋게 나와서 더 이상 치료 필요 없고 그냥 정기검진하러 오세요, 6개월마다 오세요 라고 하면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봄봄쭈쭈님께서 고지사항에 고지해보시면 됩니다 하셨고, 배로님께서 유병자 보험이라면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이 있어도 고지해야 하므로 1번 설명은 3개월 안에 변비약 처방받고 1년 뒤 대장 내시경 검사 받자라고 하셨으면 재검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3개월 안에 초진으로 탈모 진단 받고 6개월 후 다시 오세요 라고 하셨으면 재검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3개월 안에 검사 결과 좋게 나와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 없이 정기검진하러 오세요 라고 하셨으면 재검사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건강체라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소견이 아니라 실제 추가검사,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문 3가지 모두 고지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경험이요. 이게 두 번째 거는 오히려 추가 재검사 소견으로 해당이 됐었고요. 질병 진단명은 다릅니다. 세 번째 거는 오히려 이제 치료가 필요치 않다, 정기검진이다 라고 해서 재검사 소견이 아니었었거든요. 이거는 케이스별로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체리사랑님께서 어떤 회사의 고지를 어떻게 하셔서 그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심사를 올리실 때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몇 개 남지 않았네요. 자유 게시판에 감탄본부 황경호님께서 지나가는 23년을 정리하며 보만새 회원님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보만새 관리 스텝 신한금융플러스 비타지점 황경호입니다. 저는 23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정말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한 해였거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기브앤테이크에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하나는 테이커, 주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챙기려는 사람. 또 하나는 매처,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사람. 마지막 하나는 기버,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기버 정신을 갖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대부분 매처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기버같이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매처가 아니라 테이커로 변하게 되죠. 기버는
성공에 있어서 최하단에 자리 잡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최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남을 돕고 위로 올려주는 것이 자신을 최고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공식을 이미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23년 올해 만난 기버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세 분을 31일자 마지막 글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감히 남을 평가하는 글이 아니라 느낀 점을 쓰는 글이라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신한금융플러스 김성욱 본부장님입니다. 저희 감탄본부 본부장님이시죠. 제가 하고자 하는 지점의 방향을 잘 이끌어 주시는 점, 그리고 가끔 저도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따끔한 조언으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김성욱 본부장님은 보험인이자 사업가라서 겉으론 강해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몇십억짜리 사업 해봤기 때문에 100% 다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에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으로 제가 본 본부장님은 정말 가슴이 따뜻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 10개월 정도 함께 있어 보니 변함없이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설계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버 정신을 갖춘 분임을 증명하죠. 두 번째 분, 이 카페에 없어서는 안 될 매니저님이신 조이파파 진일원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이직하기 전 스텝회의 때 얼굴 보면서 말과 행동, 항상 가지고 계신 생각과 마음들이 기버 정신을 갖춘 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남이 잘되길 진심으로 알려주고 응원해주는 분입니다. 자신이 이익이 되지 않아도 대표님은 상대가 좋으면 그냥 다 알려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님에게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사소한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도움 받으셨을 겁니다. 진심 기버 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분이죠. 24년도 제가 스스로 공략한 점이 있는데 1월부터 지키겠습니다.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분은 많은 경험과 배려, 따뜻함, 그리고 진심으로 무장하고 본인 지점뿐만 아니라 그냥 힘든 설계사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탄탄지점 임성환 지점장님이십니다. 알게 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도 나름 반 100살 넘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삶의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연륜을 쌓였는데요. 그냥 눈을 보며 몇 마디 이야기하다 보면 이분은 사람이 우선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진짜 기버임이 틀림없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가끔 통화를 하면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장님이 먼저 많은 것을 아낌없이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올해 가장 기억에 남아서 글로 써봤는데요.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정한 기버 정신을 갖춘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23년을 보냈고 이제 다가오는 24년은 저 역시도 더 노력하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외에 제가 신한금융플러스로 이직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설계사님들과 지점장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열거하지 못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곳 감탄본부가 아닐까 합니다. 감탄본부 식구들 모두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24년도가 되길 희망하고 응원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 회원님들 모두가 아픈 일, 힘들 일은 기억과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좋은 일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24년도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어머, 너무 글이 감동적이에요. 보험설계사 임성아님께서 위에 두 분은 마땅히 좋은 분들이지만 저는 아직도 지점장님께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보험전도사님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보험전도사님 너무 멋지세요. 거의 대부분의 글에 댓글을 다 남겨주시네요. 저는 늘 기버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객님들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입 인사 올라왔네요. 파이팅님. 대구 KB 보험설계사 파이팅입니다. 보험 겨울 능력 3개월 차로 전문적인 설계사가 되기 위해 많이 알고 싶습니다. 신입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험 교육에서 보험안세 듣고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반갑습니다.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다동남 조상현님, 새우와 거북이님, 프로보험러 남그래님, 나라라님, 보험전도사님, 자판기 커피님께서 모두 환영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벤트 당첨 글이네요. 김민희 EM님, 책상 이벤트 당첨됐어요. 라고 소신대로님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벤트는 응모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보만세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가입 인사글 올라왔네요. 나라라님께서 가입하셨고요. 서울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나라라 훈이라고 하셨어요. 닉네임 나라라 훈이. 근데 나라라님으로 바꿔놓으셨네요. 인카금융서비스 2년차로 이직과 정보를 얻고 싶다고 하시네요. 2년차 지나가고 있는데 고민도 많고 여러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보험설계사 조이파파원님, 새우와 거북이님, 일산 하이브리드 김민희님, 다동남 조상현님, 보험전도사님 모두 환영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민희 이임님 일하는 책상 사진 이벤트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새우와 거북이님 이벤트 후기 남겨주셨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자금성님께서 21회차 미국 주식 및 ETF 투자 일지 12월 배당금 23년 12월 29일 금요일 기준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본인의 실적을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께서 한번 다 읽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글을 찾아 목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벤트 게시판 김민희 EM님 책상 이벤트 당첨 후기 프로봄러 남그래님 그리고 똑소리 또랑맘님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려요. 이벤트 당첨. 자유 게시판에 하재불멸이라고 로우음민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하재불멸 어떠한 재앙이라도 없어져라. 오, 좋은 말이죠. 세상에는 대화를 섞어주면 자신들과 동급이라 생각하는 하찮은 잔재주를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안타깝다. 가진 잔재주도 어설픈데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니 겸상해주면 착각을 꼭 한다. 썩밥그릇은 상대하는 게 아닌 것을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 내가 살아온 삶은 말장난 몇 마디에 바뀌는 그런 말랑말랑한 세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인연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23년을 끝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디서든 고문관들은 존재하는 듯하네요. 제게는 지금도 저와의 소통을 원하는 개인 연락이 많이 옵니다. 또한 블로그, 메신저, 이메일 등은 말할 것 없지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와, 선물 받으신 게 이렇게 많으시군요. 부럽습니다. 많은 지인분들과 이분들 중에는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3년 9월을 마지막으로 10월부터는 저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겠다. 마음만 받는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며 모르는 분들의 선물 받기 기능을 막아놓았고 이를 공지하였습니다. 제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 새해에는 모두들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2023년 12월 31일 민초배상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보험전도사님께서 최고단양 스티커 남겨주셨고요.
자금성님께서 로우우님의 지식에 늘 감탄하지만 이런 식의 글은 오히려 본인을 많이 깎아내리는 글 같네요. 작년도 수고하셨고 올 한해도 많이 수고하시길 본인의 글로그에만 올려도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겪잖아요. 저는 끊습니다. 힘들어서요. 제가 31일 글을 다 읽고 1월 1일 글이었던 로우움 민초님의 하재불멸 글을 읽어드렸었네요. 오늘은 조금 소개해드렸던 글들이 많지 않았네요. 하지만 점점 많아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오늘 녹음이 사운드가 조금 더 괜찮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괜찮지 않다면 조금 더 좋은 마이크를 투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던 보만세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녹음하고 있는 이날이 24년 1월 1일인 만큼 내일부터 실제로 활동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활동하시는 모든 발걸음에 가벼움과 청량만 쌓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프로엔잡러였습니다.